어느 순간부터 삶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데도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직장은 있다. 가족도 있다.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기대가 아니라 피로다. 설레임이 아니라 또 하루가 시작된다는 묵직한 무게감이다. 그리고 그 무게가 어디서 오는지 자신도 설명하지 못한다. 목표를 이뤘을 때도 공허함이 남았다. 오랫동안 원하던 것을 손에 넣었을 때조차 그것이 기쁨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을 때도 혼자인 것 같았다. 함께 있어도 닿지 않는 어떤 거리감, 그것을 상대방의 문제로 돌려보기도 했다. 하지만 관계가 바뀌어도 그 거리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따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정도면 됐지. 남들보다 못 살지도 않잖아. 불평할 자격이 있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 말이 위안으로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체념처럼 들린다. 무언가를 더 바라는 자신을 스스로 다독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바라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이것은 번아웃이 아니다. 이것은 우울증도 아니다. 그렇다고 의지의 문제도 아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자신이 아닌 것으로 살아온 사람이 내면에서 보내는 신호다. 눌러왔던 것들이 다른 형태로 올라오는 신호. 무시해온 무언가가 더 이상 침묵을 지키지 않겠다는 신호. 칼 융은 이 신호를 외면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이것이 무너짐의 시작이 아니라 진짜 자신으로 돌아가는 과정의 시작이라고 했다.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을 위로하지 않는다. 당신을 치유하겠다고 약속하지도 않는다. 다만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구조를 직시할 수 있도록 함께 들여다볼 것이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사람은 두 부류다. 지금 내면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미 흔들렸지만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 어느 쪽이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무언가 시작되었다는 뜻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서 나답지 않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에 단 한 문장이라도 남겨보라. 그 문장이 오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정신은 백지가 아니다. 당신은 이미 구조를 가지고 태어났다. 심리학에는 오래된 논쟁이 있다. 인간은 백지로 태어나는가? 아니면 이미 어떤 형태를 가지고 태어나는가? 경험이 인간을 만든다고 주장하는 쪽이 있다. 좋은 환경, 좋은 교육, 좋은 경험을 통해 사람은 형성된다. 그 관점에 따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비어있는 그릇이고 삶이 그 안에 내용물을 채운다. 칼 융은 후자를 택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단순한 철학적 직관이 아니었다. 융은 수십 년간 신화와 종교를 연구했다. 서로 교류한 적 없는 문명들이 놀랍도록 유사한 상징과 이야기를 갖고 있었다. 영웅의 귀환, 어머니의 이중성, 죽음과 재생, 괴물과의 대면. 이 이야기들은 각 문명이 독립적으로 만들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구조와 핵심 패턴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다. 그 상징들이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꿈과 환상에서도 나타났다는 점이다. 그 환자들 중 일부는 신화를 공부한 적도 없었다. 그들이 꿈에서 본 이미지, 환상에서 경험한 인물들이 수천 년 전 다른 대륙의 신화 속 형상들과 거의 일치했다. 융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보지 않았다. 그는 인간의 정신 깊은 곳에 개인을 초월한 공통구조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것을 그는 원형이라고 불렀다. 원형은 기억이 아니다. 원형은 경험이 아니다. 원형은 경험이 일어나기 전부터 존재하는 정신의 틀이다. 마치 몸이 심장과 폐를 갖고 태어나듯 정신도 특정 구조를 갖고 태어난다. 그 구조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형성한다. 우리가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이 말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무언가가 정해져 있다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융이 말하는 것은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는 정신에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성질이 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씨앗이 나무가 되려는 방향을 갖고 있듯이 그 방향을 따라 자라는가 아니면 그것을 억누르며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의식 아래에 무엇이 있는가? 집단 무의식과 개인 무의식. 융은 인간의 정신을 세 층으로 나눴다.
가장 위에는 의식이 있다. 지금 이 순간 인식하고 있는 것들, 생각, 판단, 감각,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그것. 우리는 이 층만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이 층은 거대한 빙산의 수면 위로 드러난 일부일 뿐이다. 그 아래에는 개인 무의식이 있다. 잊혀진 기억들, 억압된 감정들, 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스스로 숨겨버린 자신의 일부들, 남들 앞에서 한 번도 드러내지 못한 분노, 이미 포기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직 살아있는 꿈,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인데 오히려 그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 자신을 탓해온 기억들, 이것들은 보이지 않지만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더 깊은 곳에 집단 무의식이 있다. 이것은 개인의 경험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정신의 가장 오래된 기반이다. 원영은 여기에 살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살아온 사람이라면 이 구조가 낯설지 않을 것이다. 부모의 기대를 따라 선택한 직업. 그 직업이 진짜 자신이 원했던 것인지 되물어본 적이 있는가? 가족의 체면을 위해 감춰둔 실패. 그 실패가 사실은 잘못된 방향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묻어버린 꿈. 그것이 묻혔다고 해서 죽었다고 할 수 있는가? 이것들은 개인 무의식에 쌓인다. 보이지 않지만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유 모를 분노로, 반복되는 패턴으로, 삶의 공허함으로 다시 표면으로 올라온다. 융은 말했다. 억압된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다른 형태로 돌아올 뿐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우리는 흔히 이유 모를 감정이나 반복되는 행동 패턴을 성격의 문제로 보거나 의지의 문제로 본다. 더 노력하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융의 관점에서 보면 그 감정들과 패턴들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것은 무의식에 쌓인 것들이 올라오는 방식일 수 있다. 그것을 억누르는 것은 해결이 아니라 더 깊이 쌓아두는 것일 뿐이다. 원형은 어떻게 모습을 드러내는가? 기호가 아닌 상징. 원형은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원형을 이해하려면 먼저 기호와 상징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기호는 이미 알려진 것을 가리킨다. 신호등의 빨간불은 멈춤을 의미한다. 도로 표지판은 방향을 알려준다. 기호는 하나의 의미로 수렴한다. 알면 끝이다. 더 이상 생각할 것이 없다. 상징은 다르다. 상징은 아직 알 수 없는 무언가를 가리킨다. 꿈속의 이미지, 신화 속 인물, 종교적 도상, 이것들은 하나의 의미로 수렴하지 않는다. 볼 때마다 상황에 따라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울린다. 그리고 그 울림이 중요하다. 원형은 기호의 언어로 말하지 않는다. 원형은 상징의 언어로 말한다. 그래서 원형의 존재를 알아채려면 논리가 아닌 다른 방식의 주의가 필요하다. 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미지가 있는가? 예를 들어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거나 길을 잃은 채 낯선 집안을 헤매거나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 이 이미지들은 우연이 아닐 수 있다. 그것은 무의식이 보내는 언어일 수 있다. 특정 신화에서 유독 강하게 공명하는 이유가 있는가? 누구나 다 아는 영웅 이야기인데 자신만 유독 그 이야기에서 눈물이 나는 이유. 어떤 영화의 어떤 장면이 왜 그렇게 가슴 깊이 박히는지 설명할 수 없는 경험.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울림이 오는 순간이 있는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어딘가에서 이미 알고 있던 것처럼 느껴지는 감각.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말라고 융은 말한다. 이것들이 원형이 의식의 표면으로 올라오려는 신호다. 융의 연구를 이어받은 학자 에리 노이만은 이렇게 설명했다. 무의식은 논리적 언어로 설명하지 않는다. 무의식은 상징들을 통해 마치 여러 각도에서 동시에 하나의 진실을 둘러싸듯 스스로를 표현한다.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할수록 빠져나가는 것이 있다. 분석하고 정의하고 범주를 나누면 나눌수록 오히려 그 핵심에서 멀어지는 것들이 있다. 원형이 그렇다. 그것은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는 것이다. 논리가 아닌 감각으로, 설명이 아닌 울림으로. 그래서 융은 꿈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상상력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신화와 예술과 종교적 경험을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그것들은 원형의 모습을 드러내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자기 원형, 그리고 종교가 말해온 것의 심층, 원형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다. 융은 그것을 자기라고 불렀다. 자기는 단순히 자아가 아니다. 자아는 우리가 보통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의식적 중심이다. 그런데 융이 말하는 자기는 그보다 훨씬 크다. 자기는 정신의 중심이다.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함한 개인의 모든 심리적 구조를 통합하는 전체성의 원형이다. 자아가 방 안의 불빛이라면 자기는 그 방을 포함한 건물 전체다. 불빛은 방 안만 비출 수 있다. 건물 전체를 알기 위해서는 더 넓은 관점이 필요하다. 자기는 어떤 상징으로 나타나는가? 원 안에 중심점이 있는 구조, 만다라, 사방위를 가진 형태, 대칭적이면서도 완전한 형태들, 불교의 법륜을 떠올려보라. 기독교의 십자가를, 근대 힌두교의 얀트라를, 우리 전통의 태극을, 서로 다른 문명이 서로 다른 신의 이름으로 표현해온 것들이 놀랍도록 유사한 형태를 갖는다. 이것은 우연인가? 융은 이것을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종교적 경험이 흘러나오는 심리적 통로가 자기 원형이라는 것. 그 경험의 궁극적 원천이 무엇인지는 인간의 지식 너머에 있다. 이것은 환원이 아니다. 이것은 내면에 신의 형상을 담을 수 있는 구조가 이미 존재한다는 인식이다. 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신성한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 구조가 없다면 어떤 외부의 신도 내면에 닿을 수 없다. 이 관점에서 바라보면 종교는 단순히 믿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층이 스스로를 표현하려는 방식 중 하나다. 수천 년에 걸쳐 수억 명의 인간이 비슷한 형태의 경험을 했다는 사실. 그것이 단순한 집단 착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채널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 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직시할 수 있는 공간이 되려 한다. 그것이 이 채널을 구독하는 유일한 이유가 될 수 있다면 충분하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것은 나다라고 느낀 순간이 있었는가? 아니면 단 한 번도 그런 순간이 없었는가? 그 차이가 오늘 이 영상의 핵심이다. 댓글로 남겨보라. 누군가에게 혹은 자기 자신에게 의식화, 어둠 속에 빛을 켜는 것. 융은 평생 이 질문을 붙들고 살았다. 원형의 궁극적 기원은 무엇인가? 그것은 진화의 산물인가? 아니면 어떤 초월적 실제인가? 그는 끝내 하나의 답으로 수렴하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정직하다. 우리는 답을 빨리 원한다. 이것은 이것이다. 라는 확실한 정의를. 그러나 융이 다룬 것들은 그런 방식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삶 속에서 경험되고 꿈에서 나타나고 오래된 이야기 속에 살아있고 설명할 수 없는 울림으로 찾아온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을 견디는 것 자체가 내면의 여정에서 필요한 능력이다. 하지만 그가 확신했던 것이 하나 있다. 원형은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인간은 그것에 지배당한 채 살아간다. 의식화란 무엇인가?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을 의식의 빛 아래로 끌어내는 것이다.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하는 것,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되는 것. 그런데 이 과정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일부였지만 외면해온 것과 실제로 마주하는 것이다. 중년의 위기가 단순한 피로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삶의 전반부는 보통 역할을 구축하는 데 쓰인다. 직업, 가족, 사회적 위치, 그 역할은 필요하다. 그 역할이 없으면 사회 안에서 살아가기 어렵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될 때 어느 순간 내면에서 무언가 균열이 생긴다. 40대를 넘어서면서 이런 질문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인가? 아직 시간이 있는가? 이 질문들을 사람들은 흔히 위기라고 부른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그 균열은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더 깊은 층으로 삶의 전반부에서 우리는 바깥으로 나아간다. 세상에 자신을 세운다. 인정을 구한다. 목표를 향해 달린다. 그것이 삶의 전반부가 요구하는 방향이다. 그런데 삶의 후반부는 방향이 다르다. 융은 그것을 안으로의 여정이라고 불렀다.
바깥에서 세운 것들을 들여다보고 그것들 너머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직면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증상이 된다. 원인 모를 공허함, 설명할 수 없는 분노, 반복되는 관계 패턴, 이것들은 단순히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니다. 그것들은 내면이 보내는 신호다. 주의를 요청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직면할 때 비로소 진짜 개인화가 시작된다. 남들이 기대하는 자신이 아닌 자신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마주하는 과정. 이것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더 자신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삶의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바꾼다. 융이 남긴 말이 있다. 인간의 과제는 무의식에서 위로 밀려 올라오는 것들을 의식화하는 것이다. 어둠 속에 빛을 켜는 것, 그것이 인간 존재의 유일한 목적이다. 이 말은 종교적으로 들리기도 한다. 철학적으로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융이 이 말을 했을 때 그는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수십 년간 수백 명의 환자들과 함께 앉아 그들의 꿈을 듣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과정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이었다. 그는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쉽다고 말하지 않았다. 어둠과 마주하는 것이 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인간 존재의 과제라고 말했다.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미룰 수 있을 뿐인 과제라고. 오늘 이 영상은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는다. 어떤 행동도 권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질문을 남긴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역할을 벗어났을 때 그 안에 무엇이 남아있는가? 직함도 아니고 관계도 아니고 남들의 기대도 아닌 오직 자신만 알고 있는 그 무언가. 그것이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 그것이 없다면 지금이 처음으로 찾아볼 때일지도 모른다. 융은 말했다. 인생의 후반부는 전반부의 연장이 아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여정의 시작이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당신에게 묻고 싶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가? 그 단어 하나만 댓글에 남겨보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유도 필요 없다. 그 단어가 지금 당신의 내면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이 채널이 화려하지 않지만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공간이길 원한다면 구독은 그 선택에 대한 당신의 동의다. 다음 영상에서는 융이 말한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리가 평생 숨겨온 것, 그러나 결코 사라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